지식의 탐구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넘어서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상도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아주 흥미롭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자료는 그 출처부터가 아주 독특한데요. 무려 2017년 8월 1일에 코스타 빅토리아라는 크루즈 선상에서 진행된 강연의 발췌본입니다. 크루즈 선상 강연이라니 벌써부터 배경이 색다르네요. 그렇죠. 강연 제목이 6456강 휴가 크루즈 만행입니다.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인가요? 우리가 보통 지친 일상을 달래기 위해 비행기표를 끊는 해외여행, 그리고 삶의 벽에 부딪혔을 때 절대적인 존재를 향해 무언가를 바라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사실 인류를 위한 어떤 거대한 기획의 일부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행위들에 아주 무거운 철학적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시네요. 네, 이 자료가 딱 그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강연 발췌본은 단순히 크루즈 여행을 쾌적하게 즐기는 팁이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종교적 위안을 제공하는 자료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인가요? 이 텍스트의 핵심 미션은요, 고도로 발달한 현대 지식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어떻게 재정의해야 하는지 묻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시야를 어떻게 확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거대한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종교적 개념이나 여행의 목적을 완전히 해체하고 자신만의 논리로 재조립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확합니다. 강연자가 개념을 해체하는 방식이 서두부터 아주 강렬하게 드러나거든요. 일단 강연 제목에도 쓰인 만행이라는 단어부터 좀 살펴볼까요? 보통 만행이라고 하면 스님들이 걸망을 짊어지고 세상을 이리저리 떠도는 그 불교 특유의 수행 방식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보통은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강연자는 시작부터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이 단어의 본질은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라는 틀 안에 이 개념을 가둬두면 결코 확장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을 해요. 맞아요. 강연자가 만행에서 불교적 색채를 걷어내고 끄집어낸 본질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요? 네, 물리적으로 밖을 돌아다니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마주하며 이루어지는 내면의 질적인 변화, 즉 기도의 과정 자체가 만행이라는 논리입니다. 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텍스트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이 기도의 방식이 인간의 지적 성장 단계에 따라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아주 직관적인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비유가 진짜 뼈를 때리는 구석이 있었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일 때는 부모님 손을 잡고 종교시설에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보통 아주 맹목적이죠. 맞아요. 원하는 장난감 갖게 해주세요.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하면서 조르잖아요. 그러다 성인이 돼서 삶의 무게를 느끼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면 기도의 형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당돌하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지 못하고 엎드려 삭삭 빌기 시작한다고 강연자는 묘사하죠. 네.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면서 무작정 절대자에게 매달리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연자가 약간 도발적인 선언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무조건 빈다고 해서 하늘이 들어주는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거든요. 역사적으로 인류는 늘 절대자에게 무언가를 빌어오지 않았습니까? 왜 강연자는 갑자기 그 룰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강연자가 가져오는 핵심 개념이 바로 현대가 지식사회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사회요. 네, 과거 인류가 지적으로 미성숙했던 시절에는 자연의 위력 앞에서 그저 엎드려 비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번개가 치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강연자의 프레임에 따르면 현대의 인류는 수천 년간 축적된 정보를 흡수하면서 고도의 지식을 갖춘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 비유하자면 인류 전체가 더 이상 떼를 쓰는 초등학생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대학생 혹은 사회대학원생으로 성장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늘 혹은 대자연의 입장에서 볼 때 다 큰 대학생이 유치원생처럼 그냥 떡 하나 주세요 하고 떼를 쓰면 들어줄 리가 없다는 아주 날카롭고 흥미로운 진단입니다. 그 관점을 조금 더 파고들어 보죠. 그렇다면 지식을 갖춘 대학생의 기도는 도대체 어떠해야 한다는 겁니까? 강연의 내용을 보면 무작정 엎드려 비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일종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사업 계획서요. 네. 스스로 생각의 폭을 확장해서 제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청사진과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기획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거죠. 아, 내가 할 일을 먼저 브리핑하라는 거군요. 텍스트가 제안하는 지식인의 기도법은 정말 일종의 전략적 기획에 가깝네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라는 결과 중심의 구걸이 아니고요. 그렇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행동하고 노력할 테니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과정 중심이 아주 당당한 선언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을 우주의 수동적인 방관자에서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대자연의 자원을 요청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격상시키는 심리학적 전환이네요.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최근에 무언가를 간절히 바랐던 순간을 한번 되짚어 보시죠. 여러분은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획한 뒤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주에 혹은 절대자에게 당당히 요청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제발 이번 일만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며 옛날 방식의 초등학생 기도를 하셨습니까? 찔리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약간 뜨끔했거든요. 강연자는 현대인들을 가리켜 일상 속에서 도를 닦는 이른바 생활도를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매일 아침 던져야 할 첫 번째 기도가 있다고 하죠. 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것.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의 방향 전환이 이 강연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연자는 개인의 계획이 향해야 할 궁극적인 방향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익숙한 단어 하나를 소환합니다. 그게 바로 홍익이죠. 맞습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이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강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개인의 질량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4가지 단계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잠깐만요. 홍익인간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중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고조선의 건국이념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의미로요. 그렇죠. 아주 익숙한 개념이죠. 강연자는 이 역사적인 개념을 현재의 맥락에서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 건가요? 이 자료에서 강연자는 홍익을 단순한 고대 건국 신화의 슬로건으로 쓰지 않습니다. 현대인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뻗어내는 척도, 즉 인간 그릇의 질량을 재는 실용적인 지표로 사용하고 있죠. 아, 개인의 생존이나 이기적인 욕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질량이 아주 작은 상태라는 거군요. 네.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 그릇이 커지기 시작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질량이 확장되는 4단계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관심사와 에너지는 어느 단계에 머물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첫 번째 단계가 뭔가요? 강연에 따르면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웃입니다. 나의 생존을 넘어서 나는 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죠. 이웃을 챙기는 것도 훌륭하지만 강연자는 질량이 더 커지면 시야가 필연적으로 사회 구조로 향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인 사회죠. 이웃 개개인의 아픔을 살피다 보면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나는 이 사회 전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에너지를 갖춘 사람은 세 번째 단계, 즉 국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나는 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기획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대망의 최고 질량 상태입니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단계죠. 네, 전 세계, 즉 인류와 국제사회를 위해 자신이 할 일을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는 생각이요. 사회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인류로 넘어가는 이 확장의 과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특정 단계에서 성장을 멈추는 걸까요? 그게 바로 질량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 때문입니다. 물리학에서 질량이 클수록 더 많은 중력을 끌어당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질량도 더 많은 타인의 고통과 사회적 모순을 내면에 담아내고 소화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 그릇이 작으면 이웃의 문제조차 버거우니까 그 이상을 볼 수가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지식사회에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 강연의 아주 냉혹하면서도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강연의 두 가지 주요 테마가 절묘하게 만나는 다리가 놓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질량이 네 번째 단계, 즉 인류와 국제사회를 품을 만큼 커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물리적으로 자신의 동네나 자신의 국가 안에만 머무를 수가 없게 되겠죠. 맞아요. 시야가 전 세계를 향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만 있겠습니까? 훌륭한 연결입니다. 바로 그 필연적인 물리적 확장의 결과가 현대인들이 즐기는 해외여행의 숨겨진 목적이라는 것이 강연자의 아주 독특한 통찰입니다. 해외여행이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강연자는 한반도의 역사적 특수성을 끌어오며 이 상황을 거시적으로 조망합니다. 지난 5,000년 동안 한국인들은 좁은 영토 안에서 수많은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갈등을 겪으며 엄청난 담금질을 당해왔다는 겁니다. 그 단금질을 통해 응축된 씨앗이 현대에 이르러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시각이네요. 특히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국제사회의 모든 지식, 문화, 경제적 시스템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면서 고도의 지식사회를 이룩했잖아요. 강연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우리 내부의 질량이 꽉 찼으니 그 지식을 바탕으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실을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행위를 단순한 휴식이나 관광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강연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국제사회를 점검하러 현장에 몸소 파견 나가는 것입니다. 파견을 나가는 거다. 이 관점은 진짜 현대 여행 산업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마케팅 메시지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시각입니다. 보통은 여행사 광고를 보면서 복잡한 회사 일 다 있고 저 해변에서 칵테일이나 마시면서 쉬고 싶다 이러잖아요. 현실 도피적인 목적으로 비행기표를 끊죠. 그런데 강연자는 우리가 사실 휴양을 가는 게 아니라 세계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인류를 위해 내가 할 일을 찾기 위해 대자연의 일꾼으로서 현장 점검을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단지 예쁜 풍경을 눈에 담고 맛있는 음식을 소비하는 수동적 관광객의 위치에서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능동적 감찰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감찰관.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강연은 이런 거창한 철학을 던지는 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아주 실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죠. 네. 이러한 점검으로서의 여행을 완성하기 위해 귀국 후 하늘에 올려야 하는 구체적인 축원, 즉 앞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라고 제정의했던 기도의 3년 로드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강연자가 실제로 3년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로드맵을 그려주는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자, 이 3년의 과정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해, 1년 차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것은 일종의 현장 감사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짧은 일정이라도 해외 현장을 살피고 돌아온 우리는 하늘에 이렇게 축원을 올린다고 강연자는 제안하죠. 제가 이번에 국제사회를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시야가 좁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더 크게 살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겸손함이 돋보이네요. 동시에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한 자원을 요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 점검의 경험이 쌓이는 2년차가 되면 기도의 스케일이 더 추상적이고 본질적으로 변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어디를 가게 해달라가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하나요? 제가 더 널리, 더 깊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의 시야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세계관을 넓혀가겠다는 지적 훈련의 과정인 거죠. 와, 그리고 대망의 3년차가 되면 그동안 관찰하고 흡수한 데이터들을 싹 종합해서 이른바 마스터 플랜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대자연을 향해 아주 당당하게 선언하죠. 제가 3년간 세상을 점검해 본 결과 이런 문제와 가능성들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국제사회와 인류를 위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 기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십시오. 라고요. 강연자는 여기서 거듭 강조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는 자에게는 어떤 에너지도 주어지지 않는다. 땀 흘려 현장을 살피고 치열하게 고민하여 청사진을 만든 사람만이 우주를 향해 당당하게 힘을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요. 이 대목은 우리가 논의했던 모든 주제들을 하나의 완벽한 순환고리로 묶어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대 지식사회에서
기도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전제로 한 기획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획을 세우기 위해 나의 그릇을 인류의 크기로 키우는 것이 홍익이고요. 또 그 기획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가는 물리적 행위가 바로 여행이자 진정한 의미의 만행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텍스트가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를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맹목적인 비나이다식의 기도는 끝났습니다. 네, 완전히 끝났죠? 우리는 지식을 갖춘 사회 대학원생으로서 치열한 기획과 노력을 통해 대자연의 자원을 요청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심코 떠났던 해외여행은 도피성 휴가가 아니라 나의 그릇을 키우고 세상을 점검하여 인류를 위한 나의 역할을 찾기 위해 떠나는 위대한 만행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강연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책임감의 확장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의 엄청난 정보를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의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하지만 그 정보를 그저 오락거리로 소비하는 데 그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양분 삼아 나의 질량을 키우고 이웃에서 국가, 더 나아가 인류를 조망하는 대자연의 일꾼으로 거듭날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수동적인 정보의 수용자에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설계자로의 태도 변화네요. 가장 정말 밀도 높은 분석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탐구가 여러분의 뇌리에 새로운 지적 자극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된 강연의 논리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일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좋은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우리는 물리적인 해외여행을 세계를 점검하는 행위로 재정의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전 세계의 뉴스 기사를 넘겨보거나 소셜미디어 피드를 스크롤하는 그 시간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알고리즘이 던져주는 컨텐츠를 무의미하게 소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디지털 세계의 흐름 속에서 인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여러분만의 3년짜리 마스터 플랜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중이십니까? 일상의 모든 순간이 현장 점검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다음번에 무심코 소셜미디어 앱을 열 때 이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새롭고 통찰력 있는 자료들을 듬뿍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심하고 끊임없이 탐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